그럼 어떤 의사는 또, 수술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. 또 한 번 더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귀가 얇은 사람. 애초부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. 그래서 요런 걸 알고 있어야 자기 병의 경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안녕하십니까. 전광남 정형외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통증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드리는데, 이제 주로 엉덩이 통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치료라는 것은 크게 증상 완화가 있고요. 완화. 증세가 좀 완화되는 게 있고, 조금 낫는 게 있고, 낫는 것이 있고, 치유가 있습니다. 치료가 완치되는 거예요. 완치. 그러면, 자, 1번과 2번, 3번, 요 치료가 있는데,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보면, 보통 자가 치료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.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, 어디, 시간도 없고 해서, 주로 이제 핫팩, 찜질, 이 찜질을 주로 많이 하고, 그 다음에 막 두드리고 주물러요. 본능적으로 이거는. 막 이렇게 아프고 주물러. 그건 좀 나아요. 좀 시원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또, 마사지 기계, 이게 여러 가지 있겠죠. 마사지 기계를 막 두드려가지고 막 해서 이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급한 대로 파스, 이런 것도 붙이고. 그 다음에 진통제 연고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. 아픈 게 바르는 연고예요. 진통제가 들어가 있는 연고가 있고요. 또 아로마 오일이라고 통증에 좋은 아로마 오일도 있어요. 그 다음에 7번째로는 테이핑 요법이 있어요. 이거는 이제 병원에 와서 이렇게 통증에 붙이는 방법을 배워서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데, 테이핑은 3일에 한 번 똑같이 붙여주고, 그 다음에 7회, 그러니까 토탈 3일에 한 번씩 7번 정도, 21일이 좀 있대 있죠. 그러면 보통 이 정도 붙여봐서 통증이 조금 완화됐다면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. 3개월, 6개월, 3개월에도 좋고 6개월도 계속 꾸준히 테이프를 붙여준 그런 치료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에 의뢰하는 거. 이게 뭔가 하면 운동치료. 이게 퍼스널 트레이닝. 이렇게 PT라고 그러는데,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요가. 여러 가지 요가 많이 하죠. 그 다음에 요가 또는 스트레칭, 마사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, 이분한테 운동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분인데, 요 분에 대한 영상을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정도에서 끝날 거라면 이제 병원에 안 오셔도 되는데, 보통 이걸 해서 잘 안 될 경우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. 병원 치료도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비수술요법, 그 다음에 수술요법. 저희는 수술을 안 하기 때문에 수술요법은 여기서 빼겠습니다. 근데 보통 비수술요법으로 제일 먼저 병원에서 하는 게 물리치료예요. 그 다음에 또는 주사나 약 같은 거, 여기 주사 약 같은 거 들어있는데, 그 다음에 충격파도 치료하고, 또 프롤로 치료도 또 있고요. 프롤로 치료도 있고,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주사도 허리뼈에 놓는 게 있고 꽁지뼈에 놓는 게 있어요. 이게 신경차단술이라는 것도 있고, 프롤로 치료. 그리고 주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주사가 있어요. 그리고 약물도 단순한 진통제만 있는 게 아니고 조직을 재생시키는 주사도 있습니다. 약도 있습니다. 재생 진통제. 그 다음에 신경 회복, 신경을 되살리는 약도 있고요. 그러니까 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핌스 치료입니다. 요거는 덩어리 깨는 치료. 이제 핌스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, 모든 덩어리를 깨는 치료의 가장 최정상에 있는 치료법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어떤 치료인가 하면, 아픈 부위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아픈 부위가 나타났죠. 근데 여기 세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군데가 있어요. 그런데 수십 군데를 다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여기에다가 이제 바늘을 하나씩 딱 꼽습니다. 그러면 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? 하나도 안 아픈 자리도 있어요.
참 신기하죠? 어떤 데는 조금밖에 미미하게 아픈 자리가 나타나고 어떤 데는 많이 아픈 자리가 나타납니다. 어떤 반응이냐면 자, 아픕니까? 바늘이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. 어떻습니까? 뭐 견딜만 해요. 어떻습니까?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는 자리가 나와요. 그럼 이 자리를 따로 표시를 해요. 그러면 이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늘을 더 넣습니다. 이렇게. 그러면 덩어리가 다 깨지거든요. 그러면 덩어리가 깨지고 난 다음에 플러스 주사도 같이 넣는데 주사도 여기다 같이 놔요. 이 주사가 덩어리를 깨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바늘로 이상 깨고 남아있는 조그만 덩어리들은 이 주사로 깨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덩어리 깨는 효과와 함께 두 번째로는 조직 재생하는 약, 주사. 덩어리 깨는 주사가 있고요. 조직 재생하는 주사가 따로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같이 믹스해서 여기다 주사를 넣고 세 번째로는 스테로이드가 아니다. 스테로이드. 우리가 보통 부신피질 호르몬제라고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거든요. 이거 아닙니다. 이거는 방송에서 올려놓은 것처럼 굉장히 몸에 해로운 약성분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안 씁니다. 그 다음에 요 핌스 치료의 요 방법은 이렇게 하고 특징적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이 또 있습니다. 핌스 치료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, 주로 이제 한 번만 합니다. 이제 심한 사람은 두 번 하고요. 심한 사람. 그리고 총 횟수는 6 내지 7회. 이제 심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, 많게 3번. 이 안에 끝납니다. 심하지 않은 경우는. 그 다음에 보통 평균 이 정도 합니다. 평균. 그런데 단 수술을 했거나 또 엑스레이상 뼈의 변화가 심한 경우, 아주 뼈의 변화가 심한 경우, 세 번째는 나이가 많을 경우. 자, 보세요. 수술한 경우, 그 다음에 엑스레이상 뼈가 지금 굉장히 심하게 막 엉망이 돼가지고 들어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세 번째는 나이가 많고, 네 번째는 오래된 경우.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, 이런 경우는 평균보다 좀 더 한다. 그래, 횟수는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, 그러면 치료 시간은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또 소요되는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치료입니다. 이것이. 그리고 일주 간격으로 1차, 2차, 3차가 있는데 첫 1, 2, 3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제 치료하고 나서 일주 치료 후 즉시 호전되는 경우, 그 다음에 일주 후 호전되는 경우, 이렇게 크게 두 가지는. 그래서 저는 아주 심한 사람들은 치료하고마자 즉시 어떻습니까 하고 치료 전후 비교를 합니다. 여기서 만약에 호전이 됐다 하면 이 사람 경과가 매우 좋습니다. 매우. 이렇게. 그러면 일주일 후에 와서 치료 전과 비교해서 치료 전, 후 호전을 보이는 자 보통 30% 이상.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체크하는 정도입니다. 그래서 치료하기 전에 환자분이 어느 정도 어디가 아프고 하는 거를 깨알같이 다 적습니다. 질문지에. 그 질문지에다 다 해서 발이 저리다, 발이 시리다, 발가락이 안 움직인다, 몇 메다 못 걷는다, 이런 걸 전부 다 적습니다. 라인이 있습니다. 다 적어가지고 일주일 후에, 자, 여기서 그 전에는 10m 밖에 못 걸었는데 지금 몇 메다 걷습니까? 이렇게. 통증은 어떻고, 그 다음에 발 시린 건 어떻고,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호전 여부를 다 적습니다. 그런데 1차 후 별 호전을 못 보인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경우에 2차 했을 경우에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1, 2차 다 요랬는데 3차에 가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4차는 1, 2, 3차에서 좋아졌을 경우에만 4차로 넘어갑니다. 그래서 1, 2, 3차 중에서 1, 2차가 98% 정도 되고요. 98%.
요게 3차가 2% 정도 돼요. 이 3차에서 겨우 좋아지는 사람은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. 심한 사람은 3차에 가서 겨우 좋아진다. 대부분은 1, 2차에 벌써 98%가 1, 2차에 다 좋아져요. 세 번째까지 했는데도 안 좋아진다. 3차에서 안 좋아진다. 그러면 더 이상 스탑. 더 이상 안 해요. 그럴 정도로 이 치료, 피임스 치료가 아주 막강한 그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. 신경이 손상이 됐을 때 회복되는 순서가 있어요. 이제 우리는 외울 때 이제 모 프로터 템파시라고 이제 우리가 외우고 했는데, 모라는 것은 운동, 움직이지 않던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모터라 그러는데, 이것이 운동신경 회복. 그 다음에 프로라는 것은 고유 감각. 고유 감각이라는 건 뭔가 하면, 우리가 이제 발가락, 손가락 움직일 때 내가 어느 부위를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걸 알아채는 거예요. 그걸 이제 고유 감각이라고 그러고, 그 다음에 터치라는 거는 만졌을 때. 여기에 이제 딥 터치와 라이트 터치가 있는데, 이거는 살짝 이렇게 만졌을 때 감각을 알아채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딥은 꾹 눌렀을 때 감각이 있느냐. 요게 나중에 돌아오겠죠. 딥이 먼저 돌아오고, 이게 먼저 돌아오고, 나중에. 그러니까, 꾹 눌렀을 때, 만지고 있어요? 아니면 만졌어요? 하는 거하고 달라요. 그래서 이 라이트 터치를 우리가 체스트 할 때는 닭의 닭의 깃털로 이렇게 살짝 스쳐서 닿았습니까?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템퍼레처, 이 온도. 그러면 이것이 따뜻합니까? 찹니까? 이런 걸 알아보는 감각. 그 다음에 요거는 통증. 아픕니까?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어깨가 아픕니까? 허리가 아픕니까? 종아리가 아픕니다. 이렇게 할 때 아픈지를 안 아픈지를 아는 것이 통증이에요. 그 다음에 심파세틱이라면 요거는 심파세틱. 요거는 교감신경이에요. 그러면 교감신경이란 뭐냐면 손바닥, 발바닥에 땀이 나는 거예요. 교감신경이 망가진 사람들은 이 땀이 안 나요.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뒤꿈치, 발 뒤꿈치나 손바닥에 거칠다. 땀이 안 나니까 거칠죠. 그리고 뒤꿈치가 쫙쫙 갈라져 있어요.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. 손바닥이 거칠어가지고 남하고 악수를 할 때 부끄러워서 악수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. 그럼 저 보세요. 신경이 손상이 됐어요. 회복되는 순서가 요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거 됩니다. 이게 1등이에요. 1등, 2등, 3등, 4등, 5등, 6등. 그러면 제일 먼저 돌아오는 게 땀이 촉촉합니까? 땀이 납니까? 요런 걸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돌아왔죠. 그러면 환자들이 제일 느끼는 거는 요겁니다. 통증. 통증부터 제일 먼저 아프다는 걸, 이제는 좀 안 아픕니다. 느끼는 것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손발이 찹니다 할 때 이것이 돌아오는 거예요. 따뜻해졌어요. 손이 따뜻해졌어요. 발이 따뜻해졌어요. 요게 템퍼레처, 요게 1등, 2등, 3등. 그 다음에 4등이 이제 터치예요. 이렇게 만지는 거 알겠어요? 요거. 그 다음에 고유 감각이 돌아오고, 그 다음에 6번. 까딱도 안 하던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요렇게 돌아온다고요. 그럼 우리가, 허리에, 예를 들어 허리에 신경이 눌려가지고 수술했어요. 제일 먼저 환자가 느끼는 거는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땀이 납니다. 두 번째는 통증이 사라졌어요. 이거를 주로 많이 느끼는 거예요. 환자들은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. 따뜻해졌어요. 세 번째로는 요거예요. 요런 것들은 환자들이 잘 몰라요. 그러면, 요까지는 돌아왔어요. 통증도 없어졌고, 온도도 따뜻해졌어요. 그런데 발가락이 안 움직여요. 요렇게 돼서 환자들이 저한테 수술을 받고 저한테 많이 옵니다. 근데 요렇게 해서 터치. 만지는 감각이 둔해요. 아직도 둔하고 발가락은 안 움직여요. 이거 수술한 의사는 뭐라 그러냐면, 안 들어왔을 때 의사는 기다려 봅시다. 이렇게 얘기해요.
언제요? 2달, 6개월, 네? 18개월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럼 환자는 믿고 기다려 봅니다. 2달, 6개월 까딱도 없어요. 안 들어왔어요. 그러면 그 의사한테 또 그 병원에 수술한 병원에서 또 물어봐요. 아, 이게 안 들어옵니다. 어떻게 되겠습니까? 물어보면 좀 오래 눌려 있어서 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봅니다. 6개월 기다려서 안 들어왔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하고 18개월이 또 제시를 해요. 그런데 이게 안 들어와. 이렇게까지 안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. 더 이상 돌아오기 힘들다고 봅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는 수술한 사람을 더 이상 찾아가기도 힘들고, 그래서 다른 병원에 또 가봅니다. 다른 병원에 또 가봐요. 마찬가지예요. 그럼 어떤 의사는 또 수술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,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한 번 더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귀가 얇은 사람. 애초부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자기 병의 경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때까지 제가 설명 들은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 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많은 정보를 얻고 자기 스스로가 처한 상태를 잘 이해를 하고 치료를 잘 하시면 보다 나은 효과를 얻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.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치료를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이상 해서 효과가 없으면 그 치료는 중단을 하든지 그 의사를 바꿔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전 옳다고 봅니다. 같은 치료를 6개월씩 1년씩 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. 단 3번 딱 해봐가지고 더 이상 안 좋아지냐 거기가 키포인트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